네, 반갑습니다. 저는 김세준입니다. 채용 담당자분들께 이런 강의를 드리게 돼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저 역시 채용 담당자 출신입니다. 저는 아시아나항공에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그 현재의 고민이나 그 다음에 과도한 업무량 뭐 이런 것 뿐만 아니라 특히 지금 현재처럼 블라인드 채용을 정부가 마련을 해서 적극적으로 권고하는 상황에서 여러 가지 고민할 것이나 이런 것들이 많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저는 특히 이번에 그 고용노동부 블라인드 채용과 관련된 자문위원을 맡게 돼서 여러분들께 도움이 될 수 있는 게 혹시라도 있지 않을까 싶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고민도 많으시고 전문가분들이시겠지만 잠시만 제 말씀에 귀를 좀 기울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여러분들께 드릴 사항을 이렇게 6가지로 정리를 한번 해보았습니다. 특히 제가 이렇게 당부드리는 방식으로 이렇게 표현을 좀 해봤습니다. 첫 번째가 취업준비생 입장에서 전형 절차를 마련해 주십사 하는 부분. 두 번째는 이 NCS라는 걸 한번 적극 좀 활용해 보시는 건 어떠실까. 세 번째는 좀 채용 사이트에 뭐 채용 사이트가 따로 없는 곳도 있지만 사이트를 뭐 따로 만드시거나 아니면 그 회사 홈페이지 내 채용에 좀 미리, 여기서 핵심은 좀 미리입니다. 우리가 미리 좀 알려주는 거, 이번에 이런 블라인드 채용을 한다, 아니면 이런 것들은 보겠다 하는 거를 학생들이 최소 6개월 전부터라도 준비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친절하게 공지해 달라는 부분. 그 다음에 세부적인 채용 공고를 좀 마련해 달라. 구체적으로 이 직무에서 필요한 건 무엇인가까지도 채용 공고에 좀 나왔으면 좋겠다. 그 다음에 필기시험이 상당히 좀 중요한데 이것이 정말 블라인드 채용의 의미를 퇴색시키는, 즉 일정 스펙을 가진 사람만이 풀 수 있는 그런 난이도라든가 이런 평가 방식을 통해서 블라인드 채용의 의미가 없어지는 그런 필기가 아니라 정말 블라인드 채용의 그 고유한 그 밑바탕에는 직무 수행 능력을 중심으로 평가하자,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직무 수행 능력을 제대로 평가할 수 있는 필기시험, 이런 것들을 좀 마련해 달라 말씀드리겠고요. 마지막으로 면접이 핵심이 되는 건 너무나 잘 알고 계실 거예요. 사람 하나 잘 뽑으면 기업이 어마어마한 성과를 낼 수 있는 바탕이 된다는 거 잘 알고 계실 텐데, 그렇기 때문에 이제 모든 전형의 시간과 돈은 면접관분들을 교육시키는 것에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면접관분들을 철저히 교육시켜 달라, 이렇게 6가지로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우선 취업준비생들은 잘 아시겠지만 채용 공고에 따라서 인생이 바뀌는 사람들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는 토익 몇 점 이상을 할 것이다, 정말 토익에 목숨을 걸고 어마어마한 돈과 시간을 투자를 합니다. 특히 요즘 평균적으로 30개에서 심할 경우는 100개를 넘는 지원서를 제출을 할 텐데, 제출을 하고 있습니다. 할 텐데가 아니라. 그런데 채용 기준들이 너무나 다르기 때문에 이 청년들이 겪는 고통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같은 직무라 하더라도 한 친구가 마케팅을 지원하는데 한 30개 회사를 지원한다 그러면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30가지의 채용 전형을, 자기소개서를, 필기를, 스펙을 준비를 해야 됩니다. 면접도 마찬가지죠. 그렇기 때문에 사교육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또 채용 공고가 구체적으로 명확하지 않아서 계속 스펙을 쌓는 경우들도 많습니다. 제가 이런 경우, 제가 인사팀에 있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인사팀에서 인사 담당자를 뽑는다. 학생들은 이 채용 공고를 보고 어떻게 하고 있냐면요, 사실 신입들이 할 수 있는 직무는 뻔하지 않습니까? 근데 인사 직무를 전부 다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뭐 과장, 차장 직급 정도는 돼야 할 수 있는 일, 이것까지 분석을 하고 거기에 맞는 스펙을 쌓느라고 학원을 다니고 자격증을 따고 있습니다. 이건 물론 뭐 나중에 과장, 차장이 됐을 때 도움이 되겠지만 신입사원을 뽑는 그 측면에서 봤을 때는 이거는 굉장한 그 낭비가 아닐까 싶습니다. 정부도 이런 것들을 우려하는 것이죠. 그래서 채용 공고가 좀 구체적이었으면 좋겠다 말씀드리고요.
있고요. 이미 2년 전부터 그 NCS라는 걸 도입을 해서 서류 전형 기준을 완화하거나 혹은 없는 이런 전형들을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언론에서도 마찬가지죠. 이제 탈스펙이다. 스펙 너무 쌓지 마라. 필요한 최소한의 스펙만 쌓아라. 이렇게까지도 언론에서 홍보를 하고 있는데, 아직도 지금 취업준비생들은 여전히 스펙만을 쌓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불안하다는 겁니다. 기업에서 보도자료를 내고 우리는 스펙을 보지 않는다, 서류 전형 면제하는 전형까지 만들어냈다 하더라도 계속 스펙을 쌓고 있다는 이 점을 좀 생각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준이 같은 직무라 그러면 같은 업종에 있는 곳이라든가 혹은 뭐 같은 규모에 있는 기업들 같은 경우는 기준들이 거의 좀 공통적인 스탠다드가 좀 마련되는 것이 어떨까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듭니다. 저는 특히 대학에서 그 취업을 준비하는 학생들을 많이 상담을 하기 때문에 이들이 느끼는 고통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생각하는 게 스탠다드가 있어야 된다. 그러면서 제가 채용 담당자일 때 반성을 좀 많이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근데 내가 너무 스펙 위주로 실제로 그걸 너무나 당연하게 하고 뽑았구나. 그때 학생들은 얼마나 고생을 했을까, 이런 생각들을 요즘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입장이 바뀐 거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그 스탠다드, 제가 마지막 부분에 강조를 드렸는데, 이 스탠다드, 나라에서 만든 스탠다드가 있죠. 직무 역량에 대한 스탠다드가 있습니다. 너무 잘 알고 계실 거예요. 정말 많은 세금이 들어가서 개발을 한 건데, 처음에는 이 NCS에 대해서 이거는 중소중견기업에 어울리는 거다, 그리고 뭐 부정적인 시각도 많고 그랬었는데, 사실 긍정적인 측면이 상당히 많습니다. 중소기업, 중견기업 당연히 도움됩니다. 작은 규모의 기업에서는 이런 직무 기준을 세세하게 설정하거나 이럴 시간적인 또 경제적인 여유가 없죠. 그럴 때 큰 도움 되는 건 당연합니다. 그런데 대기업이나 공기업에서도 충분히 긍정적으로 이것이 긍정적인 어떤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이라는 확신하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NCS를 참조만 할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참조 혹은 도입해달라, 이렇게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NCS는 직무 수준이 이렇게 다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위로 갈수록 높은 직급, 아래로 갈수록 신입. 그래서 이 수준에 따라서 채용을 하시고 또 직원들을 개발하시고 교육하시고 승진할 때 활용을 하시면 되겠죠. 그리고 여기는 지금 뭐 회계 관련된 그 부서, 회계나 자금 쪽 관련된 부서의 한 사례인데, NCS는 소중한 세금을 들여서 이렇게 모든 그 업무를 능력 단위까지 이렇게 쪼개놓고 수준을 옆에다 다 이렇게 달아놨습니다. 자, 직무 분석을 하는데 얼마나 많은 그 시간과 돈이 드십니까? 뭐 설문지법, 관찰법, 인터뷰법 이래가지고 직무기술서, 직무명세서를 지금까지 만들어 왔는데, 이거 한번 만든다고 끝이 아니라 계속 업데이트도 하시고 아마 그러셔야 될 거예요. 근데 그런 시간을 정부에서 마련한 이런, 특히 지식기술 태도, 수행준거 이런 것들을 능력 단위 정의되어 있는 거, 이걸 그대로 적용을 하신다 그러면 많은 시간과 비용을 절감하실 수 있고, 만약에 이걸 그대로 쓰실 수 없는 상황이다 그러면 이걸 토대로 해서 수정 및 보완을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걸 토대로 사람을 뽑는 데 사용을 하신다 그러면 취업 준비생들도 큰 혼란이나 노력이 필요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자, 세 번째 당부입니다. 보통 기업들은 요즘 뭐 많은 기업들이 채용 페이지를 따로 마련을 하고, 또 큰 기업 같은 경우는 채용 사이트를 별도로 운영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가끔 이렇게 들어가 보면 채용 공고가 그러니까 채용 일정이 잡히지 않은 경우에는 이 채용 사이트에 조용하고 잠잠하고 아무것도 안 올라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냥 기존 그 채용 히스토리만 나와 있는 경우들이 많은데, 이제는 만약에 2018년 1월에 채용 계획이 있으시면 6개월 전, 그러니까 2017년 뭐 8월이나 이때쯤, 뭐 7월 이때 미리 우리는 이렇게 뽑을 계획이라는 걸 먼저 좀 그 제시해 주시는 게 어떨까. 그러면
기업 이미지도 좋아지고, 특히 제시할 때 NCS라든가 이런 걸 바탕으로 해서 필요한 지식, 기술, 태도, 이것만 준비해라 6개월 동안. 그러면 채용 때 이것만 보겠다라는 걸 미리 알려준다 그러면, 수능이란 게 그렇지 않습니까? 이미 3년 전에 고등학교 1학년생들이 내가 3학년이 됐을 때 어떤 수능 보게 될 걸 알고 3년 동안 준비를 하게 되죠. 이제 이런 식으로 좀 해주시면 서비스 차원에서 많은 그 취업준비생들 환영을 받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당부드립니다. 그래서 채용 사이트, 저는 현대차 채용 사이트가 하나의 그 모델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채용 사이트를 별도로 운영을 하면서 직무 소개가 너무 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 구매, 그래가지고 주요 업무, 여기까지는 많은 회사들에서 하는 부분이죠. 근데 이게 이제 좀 처음에 봤을 때는 추상적이다, 너무 짧다, 부품 구매, 이거 얼마나 복잡한데 두 줄로 했을까. 근데 다행히도 그 밑에 보시면 이 직무에 실제로 현재 이 직무를 담당하고 있는 선배 사원들, 특히 입사한 지 얼마 안 된 그런 분들과 인터뷰를 담은 게 있습니다. 여기 제가 일부만 가져왔는데, 여기 보면 업무에 대해 알려달라. 사실 그 취업준비생들이 그 직무 분석을 하면서 제일 목말라 하는 게 직무 담당자를 만나고 싶어 하는 거거든요. 특히 그 회사, 내가 지원하고자 하는 직무 담당자를 만나고 싶어 하는데, 이런 것들이 인터뷰를 통해서 홈페이지에 이렇게 제시가 된다 그러면 정말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시간이나 돈이 드는 부분이지만 어쩌면 채용 실패를 줄일 수 있는, 특히 미스매칭 부분, 이 직무에 맞지 않는 사람이 지원을 했네. 그렇기 때문에 여러 번 서류 전형을 하고 또다시 면접을 보고 이런 경우도 많았을 겁니다. 그 시간과 비용을 이런 곳에 투자를 해주시는 게 어떨까,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채용 사이트에 미리, 그리고 직무에 대해서는 좀 친절하게 공지해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그래야만이 블라인드 채용의 의미를 살리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당부 말씀입니다. 세부적인 채용 공고를 좀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기존의 채용 공고, 다 이런 방식이죠. 여기 보시면 채용 분야, 사무, 연구개발. 연구개발한 직무가 여러 개로, 막 수십 개로 쪼개질 수가 있는데, 능력 단위들이. 근데 그동안 이렇게 했죠. 뭐 연구개발, 정비기술, 엔지니어링, 현장정비. 너무 광범위하게 대분류 차원에서 이렇게 제시를 했고, 자, 신입 직급, 이게 도대체 뭘 의미하는 건지, 6급, 8급, 그거에 대한 언급이 없고, 직렬도 뭐 기계화고, 물론 이런 게 전공 이런 걸나 어떤 그런 것들을 예측할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그 취업준비생 입장에서는 어렵습니다. 특히 응시 자격 및 우대사항이 나와 있는데, 여기 보면 다 스펙 위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필요한 지식은 뭐고, 기술은 뭐고, 태도에 대한 것 뭔지 나와 있지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냥 단순히 아주 일반적이고 공통적인 정보 제공이 되어 있고, 당연히 전공, 어학 점수, 기타 경력사항을 언급함으로써 아무나 지원할 수 없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블라인드 채용과는 좀 거리가 먼 거죠. 그래서 이런 스펙을 갖추고 있는 사람만이 지원할 수 있고, 결국은 이 스펙 위주로 필기나 면접을 볼 수 있는 자격을 주어지는 전형적인 그 스펙 위주의 그 채용 공고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모호해서 취업준비생에게 충분한 정보가 제공되지 않습니다. 이 공고를 보면 토익 700점 이상으로 되어 있지만, 사람들은 정말 700점 이상은 될까? 나는 지금 자격증이 없으니까 나는 토익에서라도 점수를 더 많이 따야 되겠다, 뭐 이래가지고 계속해서 학원을 다닌다거나 700 이상을 땄지만, 이런 경우들이 지금 많습니다. 그래서 좀 더 명확하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바로 NCS가 도입된 이후에 실제 공공기관들이 이렇게 만들고 있는 채용 공고들입니다. 여기 보시면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까지 되어 있고요. 게다가 능력 단위 명확하게 지금 다 되어 있죠. 그냥 예산 뭐 이렇게 있는 게 아니라 구체적으로 되어 있죠. 그 다음에 직무 수행 내용까지도 여기에 이렇게 되어 있고, 일반 요건, 교육 요건 무관되어 있지만, 자, 여기에 보시면 중요한 건 필요 지식, 기술, 태도 되어 있습니다.
스펙상 언급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필요 자격도 없다. 일단 지원을 해라. 그 다음에 우리는 필기를 이런 걸 볼 거야. 직업기 초능력 이미 NCS에서는 10과목 정의가 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 우리는 뭐 6과목만 볼 거야. 명확하죠. 그러면 만약에 직업기 초능력만 필기를 본다 이렇게만 언급이 되어 있으면 그 10과목을 다 공부할 텐데 여기는 과목까지도 정해져 있죠. 그래서 이런 식의 채용 공고는 취업 준비를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너무나도 반가운 그런 공고가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공고를 내주시면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기업 이미지 훨씬 더 좋아질 겁니다. 그 다음에 대부분의 기업들이 필기시험을 봅니다. 특히 블라인드 채용에서는 그 직무에 필요한 스펙을 평가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특히 직업기 초능력 같은 경우는 면접에서 평가하는 건 또 뭐 방법이긴 하지만 그 이전에 사실은 스펙으로 직업기 초능력이라는 걸 평가했지 않습니까? 근데 어쨌든 이 직업기 초능력을 평가하는 이 스펙을 통한 서류 전형 과정이 없어졌기 때문에 결국은 이 직업기 초능력은 필기로 평가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근데 이 필기가 단순히 당락을 결정하는 요소라든가 혹은 스펙이 좋은 사람만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는 그런 필기라고 한다 그러면 형식적인 필기 시험이 될 수밖에 없겠죠. 즉 블라인드 채용의 본연의 의미를 살릴 수 있는 채용이 아닐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문제 개발이 중요한데 단순히 계산을 하거나 지식을 암기해서 표현하는 그런 문제보다는 모든 것들을 필요한 능력을 직무 상황에 연결해서 만드는 이런 문제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 문제 그 샘플은 NCS가 도입된 이후 처음으로 등장한 문제 형태들입니다. 그 전에 있는 모든 필기, 직무적성 검사라든가 무슨 뭐 경제, 전공 이런 시험에서는 다 일반적인 지식을 물었지 이런 상황을 물은 문제들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문제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문제 샘플은 NCS 홈페이지에 이미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참조해서 필기시험을 전형을 좀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입니다. 핵심이죠. 저는 많은 기업들을 다니면서 면접관분들을 교육시키는 강의를 지금까지 진행해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면접관을 처음 해보시는 분들이 있다는 걸 저는 알게 됐습니다. 처음으로, 그러니까 한 면접관을 볼 수 있는 그 직급이 돼서 처음으로 면접관을 들어가게 되는데 이분들은 면접을 본 경험이 신입사원 때 자기가 면접을 피면접자로서 본 경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면접관을 많이 하신 분들은 뭐 특별히 이렇게 교육을 하실 필요는 없지만 처음 하시는 분들이 많다. 이것은 면접에 있어서 굉장히 많은 채용 실패를 발생시키는 하는 원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면접관 교육들은 필수인데 특히 요즘 채용 실패들이 많을 거라고 알고 있습니다. 대기업 같은 경우도 합격자를 최종 발표를 하면 30% 정도가 입사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중견 중소기업들은 얼마나 더 많은 사람들이 입사를 하지 않을까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취업을 지원자들이 어떤 기업은 진짜 입사하고 싶어서 가기도 하지만 아닌 경우도 있다는 것입니다. 일반 대학이나 일반 학교에서 학생들한테 너 입사하고 싶은 회사는 아니지만 시험 삼아, 너 훈련 삼아 면접을 가라. 이런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잘 알고 계실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들을 선별해내야 됩니다. 생뚱맞게 입사하고 싶지도 않은 사람을 속아서 합격을 시켰다. 그러면 이 사람 입사 안 하죠. 다시 채용 비용 6개월이라는 시간 그렇게 걸리시죠? 뭐 우리나라 상장사는 한 명 뽑는데 500만 원 이상 돈이 든다 그러는데 그 비용 그대로 들이셔야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반드시 입사할 사람을 찾아내는지 그걸 좀 훈련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1년 이내에 그만두는 사람들 때문에 많은 기업들이 요즘 고민이실 겁니다. 지금 이걸 보고 계신 분들도 수시로 사직서를 가지고 오는 신입사원들 월급 주고 교육시키고 복지 혜택을 줬는데도
사직서를 들고 오는 사람들 때문에 지금 고민이 있을 겁니다. 근데 한번 의견 왜 그만두냐 물어보시면 상당수가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직무가 적성에 맞지 않아요. 그런 경우 많이 봤을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직무 적합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 철저한 교육이 필요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 번째, 제가 여기서 미리 좀 말씀을 드렸는데 입사 후 조기 퇴직자는 여러 가지가 이유가 있죠. 뭐 끈기가 부족하다거나, 이건 인성적인 측면이고, 혹은 상사와 잘 맞지 않는다든가, 이건 대인관계 능력적인 측면이고, 그 다음에 조직이 맞지 않는다. 하여튼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도 어떻게 하면 조직에 맞는 사람, 상사와 잘 맞는 사람, 끈기가 있고 최소한 1년 이상을 버텨줄 수 있는지 찾을 수 있는 기술들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근데 이런 거에 대한 교육 없이 그냥 면접관에 감에 의해서 평가를 한다 그러면 여전히 1년도 안 돼서 그만두는 많은 사람들을 만나시게 될 겁니다. 특히 제가 최종 면접관을 하시는 분들 이렇게 만나서 대화를 나누다 보면 아직도 감이나 이런 데 의존하시는 분들이 많다는 걸 깨닫게 됐습니다. 근데 감이 정확하면 정말 좋겠지만 물론 그분들은 또 오래된 연륜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감이 또 객관적일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들이 훨씬 더 많다는 건 이미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이제 감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입사 후 조기 퇴직자를 찾는 여러 가지 과학적이고 그런 기술적인 방법들을 면접관 분들한테 이렇게 좀 교육을 통해서 전수시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요즘 우리 기성세대들이 지금 현재 신세대들의 인성에 대해서 많은 걱정들을 하고 그러시죠. 인성이란 건 정말 평가하기가 어렵습니다. 스펙이라든가 역량은 상대적으로 평가하기가 쉽죠. 스펙은 확인서, 증명서 이런 걸 가져오라 그러면 누군가 이렇게 도장을 찍어놨죠. 그럼 믿으시면 됩니다. 그건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역량이란 거, 이미 역량은 평가하기가 어렵지만 역량에 대해서 평가하는 방식들은 이미 많이 개발이 되어 왔고, 특히 NCS가 도입되면서 지식기술 태도를 통해서 평가하는 방식은 이미 2년 동안 이렇게 진행이 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인성이라는 것은 평가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우리 지인의 인성만을 평가하더라도 수년간 자고 먹고 해보고 같이 여행도 다녀보고 이래야 겨우 알 수 있는 것이 인성인데, 실제로 기업의 인성 면접은 30분 정도, 그 다음에 지원자가 혼자 들어가는 경우도 있지만 여러 명이 들어가서 한 사람당 5분에서 10분밖에 인성을 평가할 수가 없는 이런 면접인 경우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과연 우리는 인성을 제대로 평가할 수가 있을까요? 그렇기 때문에 인성 면접에 대한 부분은 면접관에 대한 교육뿐만 아니라 기업 내에서 인성을 평가할 수 있는 많은 고민과 노력들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자, 어떠셨습니까? 이렇게 6가지 측면에서 채용 담당자분들께 블라인드 채용 관련해서 당부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모쪼록 채용 실패를 완전히 줄이실 수 있는 그런 채용제도 운영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